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12월 29일 수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06%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피는 0.89% 하락 마감하였어요. 오늘 투자자 현황을 보면요. 양매도가 코스피, 코스닥 다 나왔다라는 거고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배당 주는 종목들의 연말 보너스, 외국인과 기관의 의도는 연말 보너스는 배당이었다 말씀드렸죠. 어제 날짜로 이 배당 유지 날짜가 끝났고, 그럼 오늘은 배당 나기 기준이 되니까 당연히 뭐다? 물량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코스피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존에 누구예요? 이 금융투자자들이 꾸준하게 받쳐주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요때 파티하는 흐름을 좀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거고요. 코스닥도 어제 들어온 물량이 다 나갔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죠? 어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시장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고, 어제 얘기했을 때 코스닥 배당 많이 주는 5%, 6%씩 배당 주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이 좀 몰리다가 오늘 갭이 많이 코스피가 떨어진 이유는 뭐다? 코스피는 웬만하면 다 배당을 줘요. 다 등치가 있기 때문에 단돈 0.5%라든지 1%라도 배당을 주기 때문에 배당 유지한 그 다음 날은 배당락이 떨어지죠. 말 그대로 배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면 말 그대로 1,000원을 배당을 줘야 된다. 그러면 9,900원에서 시작을 해요. 이 1,000원어치를 미리 공제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오늘 개파락이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대부분이 배당을 주니까.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배당을 주는 놈과 안 주는 놈이 철저히 나눠진다라는 거죠. 특히나 제약바이오는 배당을 거진 안 줘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제 제약바이오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잠깐 해먹고 빠질 건지 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예상 기존에 계속 흐름을 만들면서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중에 HLB 형제들이 좀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오늘이 그 날이었어요. HLB 3형제 플러스 넥스트 사이언스 그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슈팅이 좀 강하게 났다라는 거죠. 거래가 들어오면서. 그죠? 그러면서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오늘은 훈풍이 불었어요. 그 외에 배당을 줬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지지부진했지만 엄청나게 팔아 제끼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제약바이오는 훈훈했다라는 거죠. 왜? 배당 들어갔던 종목들 위주로 물량이 나갔을 거니까. 실제적으로 그 배당 주는 종목들은 그만큼 느리다는 거고, 그 배당이 쏠쏠한 흐름이기 때문에 배당 받을 때만 잠깐 넣어놨다가 빼는 구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자, 코스피는 3,000포인트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밑으로 2,980포인트만 유지하는지 우리는 체크하자라는 거고, 시장이 내일까지죠. 올해 시장은 내일까지예요. 저도 영상은 올해는 오늘까지만 찍을 거고요. 내일은 어차피 이제 연말이고 뭐고 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1월달에 제가 다시 찾아뵐 거고, 어찌됐든 이제 코스피의 기준을 보면요, 주봉과 월봉을 보면 코스피는 2,980선만 내일 유지해주면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모습은 아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 추세가 변경되는 시점은 3,100포인트 정도, 3,120포인트 정도를 넘어서냐 안 넘어서냐를 1월달에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밑으로는 2,980, 위로는 3,120포인트. 이 폭 안에서
당분간 움직일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그냥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피만 미친듯이 빠지고 코스닥만 올라가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 보면 되고, 코스닥은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나왔던 요 고점이 현재는 뭐예요? 추세를 만들어가는 자리예요. 요렇게 만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러면 위로는 뭐예요? 1040포인트에서 1045포인트를 넘어서야만이 뭐한다? 추세가 변경된다. 이해되시죠? 월봉도 뭐 그닥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요 추세를 아예 뚫어놓고 끝나면 더 좋은 흐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겠죠. 내일. 그쵸?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요 근처까지는 갖다 놓더라도 안 뚫을 확률이 높죠. 아니면 갖다만 놓는다 하더라도 유지만 되면 다음 달은 요 위에서 시작하니까 눌리면서 이 추세 위로 올라타는 그림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대신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지 않고 내일은 한 차례 누르는 그림이 혹여나 1020포인트 밑으로 내려앉는다면 뭐다? 한 번 더 눌렀다 갈 확률이 높다. 그 자리는 1010에서 1015포인트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1월달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만 우리는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 고점에서 도찌를 만들었죠. 음봉 도찌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저앉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내일 그냥 이 상태에서 갭만 띄우면 뭐다? 한 번 더 칠 수 있는 자리도 나타낼 수 있다. 뭐 미국 시장이 어쩌냐 저쩌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그죠? 뭐 특별하게 지수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다 거기서 거기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일단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이제는 얘가 저점이다, 분할매수의 관점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맞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꽤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얘도 그랬고, 얘는 뭐 좀 올라가다 아직 말긴 했지만 얘도 지금 요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죠? 오늘 이제 대장부터 일단 할게요. 오늘 HLB 형제들이 다 움직였어요. 그죠? 기존 영상에서부터 공매도의 흐름으로 많이 눌렸고, 이제는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곤 있는데, 실제적으로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왜? 거래가 크게 들어오지 않고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가야 될 이유를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주가가 밀린다라는 거거든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버린다라는 거예요. 누가? 개인들이든 누구든 간에. 그러다가 배당이라는 흐름이 끝났고, 이제는 얘네 테마도 제약바이오 테마도 특별하게 뭔가 이슈가 없으니까 뭐다? 제약바이오도 한번 올려줄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뭐 제 내피설이지만 이제 대선이 두 달 정도인가요? 2달에서 2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죠. 맞나요? 그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이제 제약바이오를 좀 올려가면서 뭘 만들어? 걔네들 돈 만들어야 돼. 눈먼 돈. 그래야 뭔가 좀 더 뭘 하고 어쩌고 해갖고 지들 표심을 더 살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디서 돈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본인들도 뭐 선거 자금이라고 해서 보이게끔 받지만 실제적으로 보이는 거와 안 보이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냥 그렇게 보는 입장인데, 자, 이랬든 저랬든 어찌됐든 바닥에서 주가에 대한 흐름은 한번 이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11,500원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죠? 이 자리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거래가 그래도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요 자리 이상의 거래량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밑으로 다시 눌리는 자리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그 자리가 12,000원
이탈하냐, 1차적인 단기 관점, 좀 더 길게 보더라도 11,500원 이탈하냐 안 하냐의 기준이에요. 정말 길게 보는 관점이라면 1,500원까지도 열려있는 부분이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일단 변곡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슈팅을 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를 깨고 내려가기보다 뭐다? 버티면서 단기적인 슈팅 정도 한번 내놓고 눌려서 다시 누르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주봉상에서도 아직 거래가 좀 모자라죠. 그럼 내일 하루 더 올라오는 그림으로 거래를 만들어 놓으면 변곡점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월봉과 주봉이. 그럼 다음 달 한 번 더 쏘고 그 다음 더 가든 아니면 누르면서 박스 치든 그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상승폭이 엄청나게 강하지 않더라도 여기 HLB 형제들이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에 따라서 뭐다? 나머지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이슈가 굳이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 줄 거냐 못 만들 거냐는 제가 보는 관점이 얘네들한테 달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제약바이오의 힘이 좀 달라붙는다 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 왜? 아직은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은 건 맞지만 실제적으로 위로 올라오면서 14,000원 위로 올라타지 못하면 뭐다? 그냥 박스권이에요. 그냥 박스권의 흐름을 여기서 만들어내다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그냥 추세를 돌리는 자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14,0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다시 한번 17,000원에서 18,000원대까지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LB 제약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얘도 변곡점이 일봉상에 나타났죠. 거래가 들어오면서 밑골이 달고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더 치는 그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얘도 1차적인 밑으로 하락은 이제 13,000원 유지하는지를 종가상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위로는 15,000원 위로 안착을 하는지를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위로 안착하면 15,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서 횡보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요 밑에서 횡보하다가 한 번 더 누르는 그림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거래가 강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단기 바닥은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HLB의 종목들이 이해되시죠? 그죠? 단기 바닥은 잡았다. 대신 여기 이 자리가 확실하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라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넥스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오늘 또 간만에 좀 움직였죠. 얘도 나노코박스 관련이고 어떻게 보면 HLB 쪽이랑 좀 같이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맞아. HLB 쪽에서 노터스라는 기업을 인수했죠. 노터스라는 기업이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동물 쪽 관련된 회사거든요. 그나마 한국에 있는 애견 쪽 관련된 회사인데 특별하게 시세가 분출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회사예요. 그 회사를 HLB에서 인수했다라는 건 앞으로 폭넓게 사업 확장을 조금 더 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고 자 어찌됐든 넥스트 사이언스라는 종목이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얘는 뭐가 나왔어요? 파동이 나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나오고 쌍봉을 찍고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냥 요게 1파동 그리고 여기가 3파동이 나온 거예요.
응. 1파동에 1.5배가 3파동이죠. 그죠? 1파동에 1.5배가 3파동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1파동이 나왔고 여기에 1.5배가 나오면 요 정도의 크기가 나와야 되는데 요걸 여기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요 자리를 그렇게 안 뽑고 대신 뭘 어떻게 했다? 여기서 여기까지 1파동보다 조금 더 얹어놓고 눌렀다가 다시 올리면서 뭐 했다? 여기 기준을 여기서 메꿔준 거예요. 그럼 이게 3파동이 끝난 거예요. 그럼 지금은 4파동이 나왔고 이제는 뭐다? 5파동을 들어가기 전에 횡보를 거칠 거냐 아니면 여기서 강하게 튀어 오를 거냐예요. 이해되세요? 가장 좋은 흐름이었다면 상승시켜놓고 요 고점 위에서 버티는 요런 그림을 만들고 여기서 이 자리를 버텨냈다면 뭐다? 여기서 강하게 치고 올려버리거든요. 파동이 다 나와버리는 거죠. 한 개의 큰 파동이. 근데 여기서 버티는 척을 했다가 주저앉혀 버리잖아요. 주저앉히는데 요 자리까지는 안 밀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파동의 관점에서 여기가 기존 고점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위로는 뭐예요? 음봉의 자리가 나타났던 부분인 거고 한 차례 눌렀다가 다시 한번 매수 거래를 터트렸던 자리는 어디? 요 자리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파동의 고점 위에서 버티는 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파동의 이론의 성립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거래량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거래량보다 혹은 기존에 눌렀던 거래량보다는 더 들어왔다라는 건 뭐다? 이제는 여기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즉 크게 밀리더라도 이 종목은 이제 17,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가 어찌됐든 27,000원대까지는 무조건 한 번 정도는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주봉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그죠? 새끼 파동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박스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다가 여기서 강하게 상승시키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쌌단 말이죠. 그죠? 그럼 여 위에서 지지받았으면 가장 좋았을 흐름인데 그렇지 못했지만 눌렀다 올라왔던 자리 요 위에서 지지는 받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은 뭐다? 밑으로는 17,000원 위로는 여기죠. 22,0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만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위로 안착을 한다면 좀 더 빠르게 한 번 정도 더 때리고 위에서 횡보하는 그림. 이 위로 안착을 못한다면 여기와 여기에 대한 박스를 만들어 놓고 요 안에서 당분간은 횡보하는 자리. 그리고 나서 뭐한다? 차후에 버텨주면 한 번 더 날아간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저는 그런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눌리는 흐름을 좀 지켜보자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이 종목이 그런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HLB도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내거나 더 이상 크게 밀리지 않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네이처셀도 좀 오랜만에 움직였죠. 기존 영상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까 구름대 안으로 좀 들어가기를 바랬는데 안 들어가니까 뭐다? 얘는 쌍바닥식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쌍바닥을 찍고 더 한 차례 밀렸죠. 결국엔 15,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마지노선 그어놨던 자리까지 일단 밀렸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마지노선이 밑에까지 열려 있겠죠. 왜? 예전에 여기가 하나의 박스를 쳤던 자리니까. 그래도 요 밑에까지는 안 가고 요 공구리는 확인이 됐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현재 올라오는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는 못해도 18,5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17,800원대도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맞고 더 이상 올라가진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음봉에 시작했던 자리, 요 자리 위로 안착하냐 못하냐, 이 위로 안착을 한다면 그 다음은 22,500원과 18,500원 사이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젠 다시 15,300원과 18,500원 사이에 횡보하는 자리를 조금 더 만들어낼 거예요. 크게 밀리기보다는 버티는 그림을 이제는 기대해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적인 얘도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월봉상에서도 이대로만 유지한다면 변곡점의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대신 뭐 위아래 꼬리가 달린 이 도치 모양이기 때문에 1월 초가 이렇게 개파락 떨어져 버리면 그냥 이대로 밀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뭔가 악재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봉도 이 자리만 유지를 한다면 뭐다? 변곡점의 자리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16,500원 부근만 얘는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체크해놓은 자리죠. 단기적인 관점 16,500원 이탈하냐 안 하냐, 위로 18,500원 위로 안착하냐 못하냐의 관점으로 바라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한국 PNC가 오늘 또 상승을 했죠.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상승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이슈 없이 올라오다가 여기 17,500원 정도의 자리에서 뭐 했다? 뉴스를 터트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빰 하고 올라왔는데 오늘의 고점인 29,500원대가 뭐다? 단기 고점이에요. 요거는 제가 들고 있는 거랑 차트가 다르네요. 분봉 설정이 좀 다른데 이 29,500원 정도 대가 단기 고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디? 상을 찍고 올라오면서 뭘 만든 자리? 거래량을 만들었던 자리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단기 고점이에요. 1차적으로 요 위로 올라오는 여기도 하나의 뭐다? 저항이다. 왜? 여기도 음봉으로 거래가 적게 터진 자리가 아니거든요. 최근에 거래량이 적으니까. 그럼 이 자리를 뚫기 위해서 뭘 한 거냐? 27,500원을 뚫기 위해서 뉴스를 터트린 거예요. 그리고 기존 영상에서도 얘는 요 구름대 안에 들어와 있다. 위로 열린 자리, 밑으로 누르는 자리. 즉, 요 자리 밑으로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수급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계속 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얘는 확실히 강하다. 그에 비해서 국전약품은 형편없죠. 형편없어도 일단은 유지하는 흐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한국 BNC가 이 위를 올라가는 순간 국전도 14,000원대나 15,000원대 그때는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눈치를 싹 보다가 얘가 잘 가니까 야 그럼 우리도 이제 쫓아가자. 더 이상 걱정할 거 없나 보다. 라고 쫓아갈 수도 있어요. 어제 국전약품 같은 경우는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죠. 왜? 한국 BNC가 눌리니까. 대신에 크게 눌리지 않았다는 거죠. 평상시하고 좀 다르게. 그죠? 자, 뭐 어찌됐든 한국 BNC는 일단 단기 고점을 한번 확인을 했다라는 거고, 29,500원을 넘어서면 다시 한번 32,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2,000원대 부근 정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으로는 26,800원을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만 체크하자. 즉 위에서 버틸 거냐 밑으로 버틸 거냐예요. 그럼 밑으로 열려있는 데는 아직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 자리까지 밀려 내려오면 이슈가 아닌 이상 다시 쳐 올라오기는 힘들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라면 단기적으로 잡고 위로 올라갈 자리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동제약
말씀드린 대로 갭은 메꿨죠. 그쵸? 여기서 영상 찍으면서 요 갭자리 한번 메꿀 수 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요 박스권 아니니까 많이 밀리더라도 24,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슈팅 한 번 정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일단은 한 차례 눌렀고요. 올라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일단 올라왔어요. 시간에서도 좀 상승을 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요 위로 추세죠. 32,500원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의 관점이에요. 넘어선다 하더라도 윗골이 달고 맞고 떨어질 거냐, 아니면 이랬든 저랬든 몸통으로 안착할 거냐. 몸통으로 안착한다면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온다. 어디? 35,000원에서 37,000원 부근까지 맞고 윗골이 달고 내려온다면 뭐다? 한 번 더 횡보하는 자리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의 자리는 하락이 나왔고 반등이 나왔고, 이 반등이 나오고 난 뒤에 다시 하락이 나올 때 기존의 저점을 이탈할 거냐, 아니면 위에서 지켜주면서 뭐다? 짝꿍댕이 패턴을 만들어낼 거냐예요. 요런 그림이라면 조금 더 횡보는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을 생각한다라는 거지. 그게 아니면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오면 최고의 그림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눌렀다가 다시 또 가는 요런 그림이 나오면 최고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나올 이유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아직까지는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흐름 지나가는지만 체크하셔라. 그쵸? 일단은 우리가 예상했던 자리에서 유지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상승을 먹을 수 있는 자리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만에 안트로젠이 좀 움직였죠. 뭐 네이처셀 움직이면서 얘도 같이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얘도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이고요. 기존에 이 영상 찍을 때 제가 좀 유심히 보는 종목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여기 고점 찍고 나서는 제가 안 들고 있거든요. 안 들고 있어요. 일단 바닥을 확인을 했고, 실제적으로 저점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그림인 거고, 그러면서 뭐다? 옆으로 횡보하면서 저점을 슬금슬금 올리는 그림을 만들어내더니 오늘 구름대 안으로 안착해서 상승, 그리고 뭐 했다? 구름대 상단을 때리고 내려온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구름대 상단과 구름대 하단이 열려있는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똑같이 뭐다? 박스권의 흐름으로 확인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요런 그림이라면 실제적으로 중심값도 요런 기준으로 좀 가다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요런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63,000원을 유지할 거냐, 63,000원을 유지할 거면 다시 한번 이 윗꼬리에 대한 구름대를 한번 정도 다시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63,000원을 깨고 내려앉는다면 그 다음은 6만원대까지는 열려있을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만 판단하시면 돼요. 이 자리 찍고 지지 받는다면 다시 한번 63,000원대 도전, 넘기면 그 다음은 66,000원에서 67,000원대가 나타난다라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만 보면 된다. 실제적으로 주봉이나 월봉이나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가벼운 종목이라는 거고, 뭐 이슈가 항상 꾸준하게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없을 때는 뭐라 그럴까요? 별로 종목이 재미없는 종목이에요. 대신 뭔가의 흐름을 타면 그날은 좀 상승을 강하게 하는 종목이다. 그 흐름이 깨지면 슬금슬금 흘러내리는 종목이고, 그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양봉보다 음봉이 많은 종목이에요. 양봉은
추세를 한번 타서 빵 그리고 그 다음은 다 음봉 음봉이에요. 대신 이 양봉의 길이가 나올 때마다 짧진 않다는 거예요. 최소 5%에서 15%의 확률이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나면은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지만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슈팅 나오면 어느 정도 매도하고 주저앉으면 다시 받고 그런 관점으로 계속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KPM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또 영상을 들고 오면 오늘 또 1100원을 유지하냐 안 하냐 계속 말씀드리죠. 그죠? 또 1100원 부근에다만 갖다 놨어요. 그죠? 요때도 1040원 만들어 놓고 1095원 그리고 1100원 탈환했다가 1200원 부근까지 못 가고 여기서 일단 단기적으로 털었다 그랬죠 저번에. 못 가고 나면 또 한 차례 밀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 이랬든 저랬든 1100원이다. 우리 입장은 1100원이고 저점을 한번 1040원까지 내놨기 때문에 이제는 장중에 흔들리더라도 1060원 위에서 버티느냐 1040원을 또 확인하느냐 만 체크해라. 즉 1060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라면 1100원을 사수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12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조금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1040원을 또 찍으러 내려온다면 결국엔 또 1100원 위로 안착한 그림을 보고 나서 다시 1080원짜리 위에서 지지 받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1200원에서 1250원 위로 안착하는지를 봐야 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랬든 저랬든 요 구름대를 1월 중순까지라 그랬잖아요. 거진 그죠? 요 구름대를 요대로 갈 거냐 요렇게 뚫고 들어갈 거냐 이게 관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제약바이오에 훈풍이 좀 불어야 된다라고 하겠죠. 그럼 오늘 영상을 찍는 종목들이 다 연결이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대부분 제약바이오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HLB 쪽에서 조금 버티거나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내면 얘도 굳이 그렇게 누를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회사에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 계속 옆으로 누르기만 하니까 누르는 이 이평의 각도도 그냥 갈 길만 가요. 계속 그냥 이렇게 갈 길만 간다. 대부분의 종목들은 위아래로 흔들어대고 막 하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꺾이든 아니면 뭐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올라오든 뭐 요런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얘는 지금 현재 그냥 계속 꾸준함을 이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냥 꾸준함을 밑으로 하방으로 추세 잡고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일단은 1200원 위로 안착하는지를 좀 체크하자. 이랬든 저랬든 이 평은 아직 모아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이슈만 강하게 터진다면 분명히 2000원대는 회복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아요. 참 애매하게 만들어놨죠. 연봉을 보더라도 열린 자리는 965원까지 또 열려있는 자리긴 하지만 그 전에 있는 요 자리, 요 저점에서 일단 유지할 1050원 부근이거든요. 여기서 유지하냐 못하냐예요. 이 자리 깨고 내려앉는다면 1040원을 깨고 내려앉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면 970원 부근까지는 열어놔야 되겠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미비하다. 이미 이만큼 빠진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인 거고요. 좀 더 버티는 그림 좀 기다려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아직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은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도 오늘 어제보다 거래가 늘어나면서 일단 양봉이 나왔죠. 근데 어제의
시가를 회복하진 않은 자리란 말이에요. 1100원. 그죠? 애매하게 갖다 놓은 거예요. 눈치 싹싹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주포가. 눈치 싹 보면서 씨발 내일도 시장이 어떻게 되려나? 그러니까 애매하게만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게끔 자기네들이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최대한 지루한 흐름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인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자. 어차피 이번 달 올해도 끝났고 내년을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나 라고 본다라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텔콘 RF 제약은 KPM보다 아직은 좀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슈팅을 내면 윗꼬리를 조금씩 달고 뭐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랬든 저랬든 외바닥을 찍었고 상승을 한번 해주고 나서 이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에서 일단 유지를 받는 그림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요런 그림을 또 하나 만들어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한 번 정도 쳐주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내고 나서 여기서 유지를 못하고 또 윗꼬리를 단다면 한 번 정도는 또 여기에 대한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다. 여기서만 지지받는다면 뭐다? 그 다음은 고점을 한번 높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다면 쌍바닥을 한번 찍고 횡보하고 가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름대를 안 들어가고 결국은 KPM하고 같이 옆으로만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여기서 내일이든 1월 초든 한 번 정도 쏘아 올리면서 지지하는 그림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서 구름대 안으로 안착만 한다면 KPM도 특별하게 걱정할 이유는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차라리 텔콘이 변동성을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덜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KPM 테크는 옆으로 행보하니까 지루한 부분도 있고 굳이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자리기도 하는 부분인데, 왜 거래가 터지냐에 따라서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뭐 그날의 상승과 하락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뭐 그렇긴 하더라도 그런 종목일수록 얘가 언제 튀어 오를지 말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계속 이렇게 옆으로만 올라가니까. 그에 비해서 텔콘이 지금은 움직이는 자리를 만들어내니까 얘를 보고 뭐다? KPM 테크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도 둘이 똑같은 흐름을 만들어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나마 한일진공이 최근에 좀 움직였죠. 얘도 원래 셋이 같이 해먹는 놈들이잖아요. 그죠? 한일진공이 거래를 터뜨리면서 움직였어요. KPM이 제대로 가는 자리가 안 나타나니까 다른 뭐 잡주? 최고 잡주가 먼저 움직이는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 얘는 뭐 이슈가 있나 보죠. 그죠? 그러니까 거래를 터뜨렸고 빠질 때도 여기서 도망 나갈 자리를 줬거든요. 한일진공은. 저도 여기서 빠져나갔거든요. 수익 보고. 도망갈 자리를 얘는 줬거든요. 그만큼 뭐 시총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도망갈 자리를 주고 눌렀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1030원 위로 안착을 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한 번은 더 눌러야 된다. 이 누르는 자리는 770원 부근이네요. 한 800원? 800원에서 770원 부근까지는 열려있는 자리예요. 얘는 단기적으로 강하게 슈팅을 냈고 이 자리를 뚫고 안착을 해야 되는데 매물 소화만 했다라는 관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누르는 자리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건 뭐 기존에 체크를 해놓은 자리인데 뭐 딱딱딱딱딱 뭐 맞고 그 자리 지키고 다시 올리고 뭐 그런 그림 만들어냈네요. 그죠? 다시 한번 단기적인 관점은 850원대 이 자리 깨면 800원에서 770원대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올 한해 뭐 공매도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참 시장이 괜찮았죠. 5월 이후부터 특히나 이제 8월, 9월 넘어가면서 시장이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올해보다 나은 시장이 되기를 중수들인 저도 기원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화이팅 하시고 연말 잘 보내시고 1월 달에 전 찾아뵐게요.